한국인이 흔하고 치료하기 힘든 암들이 주로 위장계통암, 위장. 식도부터 위, 간, 췌장, 담도. 그런데다가 폐암, 또 유방암. 근데 유방암은 대부분이 다 호르몬 계통암이요. 여성 호르몬이 과량으로 많든지 써먹지를 못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요새 결혼도 않지, 결혼해도 늦게 하지, 애도 안 낳지, 또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지. 이건 몸속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써먹지를 못해. 그걸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70%. 그리고 이제 그 위장계통암은 한국 사람은 특히 여자분들은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니 몸에서 산을 많이 발생해. 이 알칼리성으로 있을 때 건강한 거야. 왜 산이 나오면 이게 병들게 돼 있어. 근데 특히 위에서 산을 많이 만들어내. 그 산이 물을 많이 먹어서 시쳐 나가지고 샥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근심 걱정을 하면은 위장이 움직이는 걸 연동운동이라 그걸 조정하는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10번째 신경이야.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연동운동이 안 돼. 이게 먹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 배. 이게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야. 산이 위를 갈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산이 12장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췌장하고 연결된 관이 있다고. 거꾸로 그게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 그래서 췌장암이 요새 젊은 한국 사람한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있는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근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산이 주로 밤에 왕창 나와. 그럼 아침에 냉수를 먹어서 시켜내면 좋지. 그리고 또 이제 늙으면은 위하고 식도하고 그 사이에 역류를 방지하게 관략근이 있어. 근데 이게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져가지고 다 거꾸로 올라와. 입속까지 이게 부식을 시켜. 그러니까 노인들 보면 혓바닥이 하얗고 여기 다 말라버려. 이 산이 올라오면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도 장 안에 균이 한 200조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반절은 좋은 거, 반절은 나쁜 거야. 근데 이 산이 많이 내려가면은 장에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좋은 균이 죽으니까 나쁜 균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못 살고 이게 빠져나와서 폐로 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암 환자든 뭐든 다 폐렴으로 죽어. 이게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조사해보면 다 장에서 올라온 거야. 이게 올라올 때 새로운 환경이니까 변형을 해버려. 항생제가 듣는 게 없어. 그래서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뇌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로토닌, 도파민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기분, 즐거움, 인지 능력의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 이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특히나 뇌 건강에.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나쁘냐면 그 좋은 균이 다 죽어버려. 그러면 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훨씬 잘 안 만들어내지. 한국 환자의 특징은 우선 의사 말을 잘 안 들어. 충고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판단은 자기 판단. 그게 특징적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마셔야 된다. 예 하고는 안 해.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 생선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섭취하고 또 이제 달걀, 두부, 김 이런 게 다 단백질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라고도 않고 운동하라고. 특히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 사람은 암 걸리면 세상 끝으로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해. 왜냐면 못 고치는 만성병이야 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나 감기가 걸렸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32년 동안에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도 안 울길래 내가 물어봤어. 왜 안 우냐 하니까 반대로 왜 울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한국 환자들은 진단할 때부터 치료가 조금만 안 되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대성통곡을 해. 병원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 안 그래. 유독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쁜 것은 한국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남용해. 이게 세균성 염증이나 질환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되는데 바이러스에는 항생제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대부분 감기, 몸살 이게 다 바이러스야. 거기다가 항생제를 쓴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도 일시적으로는 그걸 쓰면은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한국은 그게 큰 문제예요. 항생제 남용으로 해서 몸이 다 망가져.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좋은 예를 들면은 이 방사선 치료가 옛날 치료는 미국 돈으로 한 2만 불. 그 다음에 조금 컴퓨터를 붙여서 하면 5만 불. 그런데 요새 이제 양전자 치료라는 게 나왔어. 그것은 20만 불이야. 근데 거기에다 중립자 치료는 거의 30만 불 내지 40만 불이야. 그런데 치료 결과는 다 똑같아. 국립암센터에 그 비싼 기계들이 다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받으려면 6개월이나 걸려요. 나한테 많은 사람이 물어봐. 그걸 해야 되느냐. 근데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우리가 설명을 해. 2만 불짜리, 5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근데 어떤 걸 하시겠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제일로 비싼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 제일로 싼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는데 뭐하러 비싼 거예요? 한국 사람은 참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유전적인 변화로 생긴 질환들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것은 인종마다 달라. 유전적이. 이 암도 자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들어붙는데 한국 사람에게 흔한 유전자 변이하고 미국 사람과 달라. 또 위암도 조직상으로는 같지만은 그 안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게 달라. 원래가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암이라도 폐암이 뇌에 퍼질 때 보면은 EGFR이라는 특별한 유전자가 변이돼가지고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극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거 아니래도 병을 치료할 때 약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 의사가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하면은 그 환자의 마음이 달라져요. 거기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제일 쉬운 예가 정신과 같은 거, 신경과. 이건 아무리 표현하고 어쩌고 하려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화병이라는 거 있다, 화병. 왜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지를. 그런 거 미국 사람들 이해 못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역시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면은 훨씬 여러 면에서 도움이 돼.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건데 그게 스트레스가 지금 제일로 잘 알려져 있지. 또 내 경험에도 보니까 예외 없이 남자들은 여자 문제, 돈 문제, 여자들은 남편하고 자식 문제, 이걸로 엄청난 마음고생. 그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다가 몸의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운동도 않지.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야 되려면은 자기 취미생활 이런 게 있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러니까 경쟁 속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아도 가족들하고 캘리포니아 같으면 비치에서 가족끼리 걸어다니는 사람이 뭐 아주 많지.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병이 생기는 기전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안 만들어내. 공기를 들어 마셔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능을 발휘하게 돼. 근데 몸에서 작용하면서 O2가 O로 깨져버려, 하나로. 이게 불안정한 산소라고 그래. 이것이 활성산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직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그 비치를 걷는 사람들이 미국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지구가 큰 자석이면서 지구 안에 이온이 많은데 맨발로 걸어다니면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와. 그 수소가 두 개, H2가 O로 붙으면 물이야. 물이 몸에서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적당한 것이 돼야지 과일이 좋다 해서 과일을 잔뜩 먹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담배는 아예 끝. 그 다음에 술은 반주 정도. 소주에다가 삼겹살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장에 있는 균 다 죽이지. 간 나빠져, 뇌 나빠져. 그 다음에 그게 다 산이거든. 또 삼겹살은 음식 중에 제일 나쁜 음식. 기계 안에 포화, 지방, 특히 그 나쁜 기름,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 혈관병이 생기는 거야. 이 세계에서 삼겹살을 제일로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을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삼겹살 많이 팔린다고 강요하고 신문 방송에서 그런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미국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베이컨이랑 맥도날드에서 막 줬어. 지금은 하나에는 절대 주문 법에 걸려. 코카콜라 절대 어린애들한테 못 팔아. 미국서는. 지금 한국이 건강을 정부에서 돈을 안 쓰려면 어려서부터 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데 코카콜라 못 마시게 담배 아예 없애버려야 돼. 한국 환자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로 나쁜 습관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지. 특히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보면은 밤을 새고 일을 해. 쉴 시간이 없어.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세포가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죠. 그게 아주 가장 나쁜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위장병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네. 우리 몸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부담이 적고 하지 굶었다가 왕창 먹었다 굶었다 그럼 반드시 위장병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런 그 습관이지. 그리고 골고루 조금씩 먹고 이러는 것이 그 우리 생리가 맞는 거지. 좋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가령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 건강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기능이 없어. 채소는 단백질에서 우리 몸을 면역과 하는 게 다른 거 이런 좋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제된 생활 그 다음에 알맞은 적당한 운동 식사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돼.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하면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 이런 걸 해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암마다 다른데 한국 사람이 흔한 암들 주로 소화기 계통은 전조 증상이 없어. 피부암 이렇게 보면 되지. 유방암 만져지고 이런 거 하지만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암들이 생길 때는 전조 증상이 없어.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되면은 우선 기운이 없어. 체중이 빠져. 잘 먹는데도 체중이 빠진다 하면은 암부터 생겨야 돼. 그러고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 이제 변비가 자꾸 생기고 항상 변 색깔을 보면 알아. 건강한 변은 약간 노라면서 갈색 있잖아. 이게 새카맣다든지 또 너무 색깔이 없다든지 그게 다 병이야. 가령 담도암 이런 것에는 담도 관이 막혀버리니까 담즙이 안 나오니까 변이 하얘. 하여간 뭐 중년 때부터는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이 호르몬, 특히 갑상선. 갑상선 조그마한 기관인데 이게 우리 몸의 전체 대사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콩팥 바로 위에 조그마한 것도 이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 성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70, 80 돼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은 기운이 없다, 야. 그래서 갑상선, 코르티졸,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이 네 가지만 측정하면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호르몬이 있어야 돼. 암은 이게 만성병 중에 하나야. 고혈압, 당뇨, 감기, 뭐 여러 가지 다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근데 유독 암만 걸리면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땅에 꺼지게 근심 걱정. 그런데 그 생각을 고쳐야 돼. 암은 다른 병, 특히 이제 치매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훨씬 좋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행이구나. 치매 걸린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이제 작은 생각이지만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연구들 많이 해서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환자가 체력만 유지하면은 계속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암도 한두 번은 악질적으로 막 퍼지고 달려들고 하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상태도 있어.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환자나 가족이 어떻게든지 잘 먹고 마시게 도와줘야 돼. 먹고 마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먹고 마신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암 걸리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는데 더 먹지. 그러니까 계속 환자한테 가족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럼 하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서 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암제 독한 약들이 뇌세포를 망가뜨려. 그러니까 암 환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어. 마치 늙어서 80 넘으면 되게 어린애처럼 성격이 변해. 젊은 환자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족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냥 어린애 다뤄야지 막 혼내가면서 짜증스럽게 먹어라 마셔라 하면 환자가 더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환자들이 이해해야 돼. 성격으로가 아니라 뇌가 망가져서 어린애처럼 짜증내고 실증내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 병뿐만 아니라 건강에 식습관이 중요한 것은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분이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때부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마치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적당한 기름, 오일 이거 적당히 있어야지, 그게 적당치 않고 있으면은 잘 굴러가지 못할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 치료받는 사람은 영양식, 결국은 체력을 유지해야만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암 환자는 다 독한 약을 써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걸 보충하지 않고는 치료를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한국 환자하고 미국 환자하고 너무 달라. 미국 환자들은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달 치료하면 다 빈혈이야. 그러니까는 치료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수혈을 하더라고, 수혈. 근데 미국서는 거의 수혈을 안 해.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것들을 망가뜨린다고. 백혈구가 점점 모자라면은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있으니까 각종 폐렴 이런 거에 막 걸려요. 적혈구 계통이 모자라면은 빈혈이 생기면은 약 작용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약이 잘 안 들어요.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어. 그리고 혈소판은 피 응고에 필요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출혈을 해. 조금만 다쳐도 피가 멎지를 않아. 근데 무서운 것은 뇌에서 출혈을 한다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작용이 많은가, 약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이렇게도 했는데, 약은 체중 킬로그램당 얼마를 줘. 미국 사람처럼 체구가 큰 사람들은 약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약의 용량하고 관계가 없어. 기본적인 생각, 태도 이런 심리적인 것이 몸을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마셔야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치료를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 금방 빈혈이 오지. 먹질 않으니까. 암 자체가 조직을 막 파괴하거든. 거기다 대고 독한 약을 더 쓰면 더 힘들지. 그래도 계속 잘 먹는 사람은 유지하면서, 치료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사람, 먹어도 김치하고 밥만 먹어갖고는 절대 암 치료는 안 돼. 이제 암 치료 받는 사람이 채식을 하면은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환자도 포함해서 채식을 막 강조한 거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하와이 여기에 요양병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한국 환자들이 거기 갔다만 오면 한 달, 두 달 갔다 오면 다 죽어가. 그런 사람은 암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이거 채소만 먹어야 오래 산다. 그건 과학적으로, 물론 채소 먹으면 건강해.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골고루 채소라도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는 브로콜리 이런 걸 먹으면 괜찮지. 그러나 일반 채소는 그냥 탄수화물 성분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근데 우리 몸에 적당한 불포화 지방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막을 형성한다고. 그게 없는 사람은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단백질은 그냥 기둥, 단백질이 없으면 기둥이 망가진다니까. 그런 걸 골고루 조금씩 자주. 암 환자 같으면 하루에 6번 내지 8번 먹어라. 3번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도 나쁜 기름이 없는 고기, 가령 생선, 오리고기, 흑염소, 그 다음에 닭도 앞가슴.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는 벽에도 나쁘지만 그 심줄이에요, 심줄. 그게 다 나쁜 기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있어야 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맛은 다 나쁜 기름, 건강에는 아주 나쁜 거지, 그게. 한때는 고기 먹으면 암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했어.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는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장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 압력이 높아지면 나이가 들면 장벽이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압력으로 개실이라는 게 생겨요. 장벽에. 그러면 거기에 변이 들어가서 변 안에 각종 균들이 많거든. 그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처음에는 선종, 그러다가 그게 암이 되는 거야. 결국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변비가 문제예요, 변비.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는 고기 먹을 때 반드시 각종 야채 종류를 같이 먹으면은 이게 이제 훨씬 흡수도 빨리 되고 변비가 안 돼. 그러니까는 제일로 좋은 것은 생선 종류, 또 단백질이 많은 달걀도 쪄서, 그 다음에 두부나 달걀을 자주 먹으려면 먹기가 쉽지 않아. 그것을 김에 싸서 먹어. 김에는 소금이 이렇게 좀 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먹기가 쉽다고. 입맛 땡겨요. 그리고 건강식품 중에 제일로 좋은 것들이 해산물인데 그 중에서도 감퇴라는 게 있어요. 감퇴. 왜 좋냐 하면 그 감퇴는 거북이의 먹이야. 바다 맨 밑에 있다고. 그걸 먹는 거북이는 최소 200년 살아. 그렇게 오래 살아면 병이 없어야 되거든. 동물들도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병 거의 다 똑같이 있다고. 그런데 거북이는 1000년까지 살아. 그 왜 그러나 연구해 보니까 그 감퇴를 먹어서 그래. 감퇴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염증에도 아주 저항하고, 그 다음에 암을 잘하는 유전인자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수에 들어가는 유전인자를 이게 촉진시켜. 그러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근데 그게 따기가 힘들잖아. 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싸지. 일본 고급 과자에 가면 전부 다 감퇴가 다 붙어 있다고. 그런데 한국의 식품 과학자들이 한국 해변가를 다 뒤졌어. 그랬더니 완도 근방에 있는 다도의 섬 밑에 있는 감퇴는 일본 거보다 훨씬 폴리페놀이나 성분이 많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서울대학에서 그걸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굉장히 좋은 식품이야. 또 이제 항산화 작용으로 제일 좋은 것이 베리, 각종 블루베리, 뭐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왜냐하면 그 베리 안에 수소가 많아. 수소. 이 수소가 몸에 들어오면 불안정한 산소 O하고 붙어가지고 물이 되니까 이게 옛날부터 가장 좋은 항산화. 또 후코이드라는 약이다. 후코이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건 미역 다시마에서 뽑아낸 거야. 근데 그것도 성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 항산화 또는 항염증, 항암 뭐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그런 것을 같이 쓰면은 노화 현상에도 좋고 암 치료에도 좋고. 암 치료는 그 DNA를 공격해서 치료하는 건데 이런 음식들은 보조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지탱하는 거야.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는데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해. 그 기둥을 세워서 유지하려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암에 좋다고 해서 가령 이제 바이타민을 생각해. 바이타민은 종류가 한 50가지인데 제일로 중요한 게 바이타민 D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뼈에 관계되고 또 면역. 그런데 바이타민 D는 수용성이 아니야.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내. 음식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하면은 그 바이타민 D 같은 건 독성이 굉장히 심해. 요새 바이타민 C 주사를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바이타민 C가 적당히 있을 때는 항산화작용을 몸에 좋지. 근데 이게 좀 많아지면은 정반대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 암 환자한테는 암을 치료도 해. 근데 문제가 이 바이타민 C를 주면 암에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조직에 다. 그러면 다른 조직도 다 파괴시켜. 활성산소가 파괴야. 그리고 특히 위장이 망가져.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바이타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버섯이 좋다. 다 좋지 암 환자한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또 이제 마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 특히 이제 한국 환자들이 구역질을 많이 해. 약 뭐 줘도 미국 사람은 듣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들어. 근데 마늘 과자, 마늘 티, 뭐 마늘로 해서 하면 구역질이 거의 없어.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예지.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그로스 팩터인데 모든 그로스 팩터는 이 세포를 증식하는 데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그래서면 그게 암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우유에 들어있는 IGF-1 세포를 막 성숙하게 하지. 우유 안에는 시약청 이런 데서 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게 만들었어. 1cc당 보통 80 내노그램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암을 되려면 800, 그 10배 용량이 들어 있어야 그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IGF가 이론적으로는 암을 일으키지. 그러나 우리가 현재 마시고 있는 우유에는 아주 적은 양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시약청에서 허락한 거야. 우리 몸은 밖에서 영양분이 들어오면 몸에서 안 만들어내라고 그래. 수혈, 또 포도당 이런 거 보면 골수가 안 만들어내려고 그래. 기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포도당은 그냥 단물이야, 단물. 그냥 마셔서 들어가나 주사 들어가나 똑같아. 근데 한국 환자들은 주사 맞기를 좋아해. 미국서는 다 죽어가도 절대 포도당 안 놔. 왜냐? 그거 놓으면은 오히려 환자를 더 망가뜨려. 골수를 몸에서 안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환자들은 빈혈이 되려고 그러면 치료를 안 해. 그러고는 고기 먹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뼈 관절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세포하고 근골격 세포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져요. 근데 다른 가령 심장, 신장, 폐 이런 건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심장이 생각해봐. 병 없이 죽는 사람 보면 심장이 하다가 그냥 저절로 힘이 없어갖고 펌핑을 못해. 그래서 죽는 거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면은 특히나 이제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한 5년쯤 지나면은 완치된 걸로 착각을 해. 그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잘 몰라서 5년만 살으면 완치됐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만에 재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한 번 암이 생긴 사람은 다른 암이 이것저것 생겨 4가지까지. 왜냐면 자기가 낯은 줄 알고 옛날 그 못된 생활 습관에 다시 돌아가. 그러면 원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유전자 변이를 다시 일으킨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잉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게 하면은 암 환자는 재발한다고. 피터 아티아가 최근에 쓴 그 질병 예방 책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운동.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서로 평형을 유지를 시켜야 이게 이제 병이 안 걸리고 암이 재발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수하려면 그 노인병의 기전에도 활성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몸에서 제거하려면 항산화, 음식, 그지만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걸로 강조하고 또 이제 병 예방을 생각할 때 보면은 다 병이 40대부터 생겨요. 만성병은 거의 대부분이 40대부터 생겨가지고 60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치매도 대부분 노년기에 생기지만은 실제 시작은 다 40대. 그러니까 40대부터 건강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40대 한국 사람들 보면은 지나치게 몸을 피로하게 만들어. 일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화풀이 하려고 안 좋다는 담배, 술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알맞는 식사를 하거든. 뭐 안 좋다는 삼겹살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리고는 뭐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치매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제일로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습관적으로 잠을 적당히 자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젊어서 열심히 한다고 밤을 새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냥 앉아서 한두 시간 자고, 그러면 몸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 정서, 이게 편안해야 잘 먹고 마신다고. 그거 편하려면은 좋은 친구가 있든지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요새는 싫든 좋든 오래 살게 돼 있어, 이제는. 그러면은 오래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 그냥 죽기만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사실 삶의 가치가 없는 거지. 암 환자가 왜 또 치료가 안 되냐면, 가령 이제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하나가 득되어 있어요. 1%.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약 다 써서 이제 실험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하나가 듣습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자기는 살았다고 좋아해. 똑같은 얘기를 한국 환자한테 하면은, 아이고, 돈만 없어게 생겼네, 이런다고. 1% 얘기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2차 약, 3차 약은 대개 20%, 30%야. 30%나 50%가 들어간다 해도 자기가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32년간 세계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 엠덴데스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국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로 치료가 안 돼. 그 왜냐? 환자들이 의사 보기에서 기다리는 룸에 딱 가서 보면은 그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미국 환자들은 환자인지 아닌지 거의 모를 정도로 멀쩡해 보기에. 근데 거기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들어누워 있는 환자가 있어. 누군가 가서 보면 한국에서 온 분들이야.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빈혈.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 한 달만 하면 다 빈혈이야. 근데 그 빈혈이 되면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한국 환자, 특히 여자 환자들은 김치하고 밥뿐이 안 먹어요. 그것도 조금 먹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우리 몸에서 주로 단백질을 망가뜨려요. 단백질이란 건 이 빌딩의 기둥, 벽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 환자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한국에서는 뉴케어라는 그게 단백질을 농축시킨 물이에요. 그런데 한국 환자들은 마셔라 하면 한 캔도 하루 종일 마셔요. 2캔 이상 마시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못 마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한국 환자는 못 마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건 완전히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 기능이, 우리가 정신과의 히스테리 환자들은 물을 못 마셔요. 한국 환자들은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몸의 밸런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다르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선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다 아시는 스티브 호킨스라는 영국 물리학자가, 그분은 뇌퇴행성 병이 한 30가지 되는데 그중에 루게그리 디지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치료 방법도 없고. 근데 이 병은 뇌에서 근육을 조정하는 그 세포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근육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브 호킨스는 그 병을 21살 대학원 학생 때 진단을 받아가지고 51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해가지고 3년 지나면서부터 계속 인터뷰를 했어. 근데 그분 인터뷰를 내가 많이 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야. 3년 지나자마자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오늘 마지막에 내가 뭘 할까 그 노트에 썼어.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때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35세야.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다 8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병을 이긴다든지 또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생각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이 나와. 그래서 이제 소위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요새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엔돌핀보다 약 4,000배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국 사람이 많은 위장계통암은 진단할 때 이미 대부분 퍼져 있어. 왜냐? 식도부터 항문까지에 생기는 암들은 암이 커서 장기들을 눌러서 뭐가 맥힌다든지 그 옆에 기관을 눌러서야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일찍 발견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간암도 간이 워낙 크니까 조그만 덩어리 생겨야 증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은 정기검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 내시경, CT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암을 발견해. 일찍 발견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쉬워져. 치료가 쉽다는 건 작으니까 수술하기도 쉽고, 또 암은 유전자의 변인데 이게 한 번 변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해. 이게 오늘의 암하고 내일 암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암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약에 잘 들어. 이게 점점 갈수록 늦게 됐다는 건 그동안 계속 변화돼가지고 그냥 악질로 되게 되니까 이게 고치기가 힘든 거야. 옛날은 60대에 되게 수명이 끝나니까 뭐 50세 뭘 할 거 있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50대라도 계속 정기검진을 해서 일찍 발견하면은 치료하기가 쉬우니까 자연히 뭐 암이나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없어. 고치지는 않지만은 사는 날까지 통증 없이 힘들지 않게 그런 병하고 같이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정기검진 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이게 돈이 들으니까 미국은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도 정기검진이라는 게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암이나 장암 이런 건 내시경 이런 것이 제일로 좋지. 그런데 폐암 이런 거 같으면 엑스레이나 CT 또 유방 같으면 이게 초음파네 이런 거 그게 또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피검사, 오줌검사 간단한 일반 검사로서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훨씬 쉽지.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 또는 세균 이런 것을 저항해서 싸우게 하는 면역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가 몸 안의 모든 장기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때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이 면역성이 없으면 치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몸의 건강 문제 또 이제 그게 덧붙여서 오래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최근 질병 해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피터 에티아라는 그 저자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병에 안 걸린다든지 오래 살려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진단을 해가지고 보이는 거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쳐보려고 했다고. 그것을 의학 2.0 이제 그걸 의학 3.0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모든 병이 왜 생기는가 또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것을 이미 다 연구해서 알고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5가지 전술을 이용해서 병이나 장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로 첫 번째 내세운 것이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수면,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에 맞게 살고 대우하는 것이 기본이야. 미국 사람 치고 대통령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 오히려 아이고 저 힘든 일을 뭐하러 하나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비교를 옆에 잘 사는 사람, 재벌 아들 딸하고 비교를 한대. 그리고 자기 부모를 원망한대. 그러니까는 이건 뭐 자기는 노력 않고 행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된 생활이에요. 우리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적당히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돼. 그러니까 면역이 좋다 해가지고 면역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가 면역증이라는 게 있어. 면역 세포가 너무 많으면 몸을 보호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쳐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좋은 음식, 좋다고 계속 그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게 탈이 나 있어. 암뿐만 아니라 많은 병이 유전병이고 전신병이에요. 유전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 있는데,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핵 안에 DNA가 있어요. 이 DNA가 RNA라는 걸로 바꿔지고, 그 RNA가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단백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질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부모한테 나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 그게 15% 돼요, 모든 병에.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할 때는 항상 가족에 어떤 병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은 다른 가족보다 훨씬 더 위험이 많다. 대개는 3배 내지 6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일찍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몸은 기능들이 거의 반대되는 것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몸에 다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 서로. 그게 이제 깨지면은 병이 생겨요.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너무 많든지 암을 억제하는 것이 적든지 하면은 뭐 이게 암이 생기게 돼 있어. 근데 그 밸런스를 뭐가 제일로 깨냐 하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제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운동이요, 운동. 유전자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세포를 계속 증식시키는 게 이 암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기능을 막 때려 부시는 거야. 근데 암에 있는 세포만 그렇게 때려 부시면 좋은데,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에 동시에 똑같은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묘한 것은 사람마다 부작용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 몸은 DNA 성분을 조사해보면 유전자가 한 2만 개 내지 3만 개인데, 그 안에 DNA가 4가지 염기로 30억 쌍을 꼬아배기처럼 돼요. 근데 그 4개 염기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는 약을 쓰면 그 화학적인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부작용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전혀 없어. 똑같은 약인데. 근데 유독 한국 사람이 부작용이 훨씬 많아.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물을 안 마셔. 우리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 이 물이 빠지면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치매가 왜 한국 사람이 많냐? 물을 안 마셔요, 물. 두 번째 중요한 건 잠을 안 자. 이 세포는 어느 단계 가서 푹 쉬어야 돼. 이게 세포가 기능을 할 때는 세포가 덩어리가 커.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스페이스가 좁아. 근데 세포가 기능을 한 다음에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 그거 씻혀져야 돼.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씻어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잠을 푹 자면 세포가 쪼그라들어. 그러면 세포 사이에 스페이스가 커지니까 찌꺼기들이 물로 해서 다 흘러내려가.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그 물이 훨씬 많으니까 더 흘러내려가지. 이 한국 사람은 물도 안 마셔, 잠도 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게 독한 약이니까 우리 몸속에서 제일로 연약한 세포들이 먼저 망가져. 그러니까 혓바닥부터 위 내부 그 세포가 제일로 약해. 그 다음에 이 두피 이런 것이 약.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지니까 이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끝나잖아요. 그 약을 중단하면 머리가 나.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 근데 또 신기한 것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치료 끝나고 날 때 시약하게 난다고. 그렇게 천차만별. 근데 왜 그러냐 잘 몰라.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병을 못 고쳐.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치료 잘했다고 이 사람이 듣냐? 전만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절대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을 생기는 원인도 복잡하게 돼 있고 기전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다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뭐 하나를 나쁜 걸 고치려고 하면 다른 것이 방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고칠 수는 없으니까 증세 같은 것을 완화시키고 후유증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